2021년 11월 스웰에서 발표되었던 리플의 다음 행보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냐는 것인데 XRP 레저 기반의 NFT나 DApp 거래소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죠. 여전히 XRP는 미국 기반의 크립토 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도 지지부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합의할 분위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부리고 있는데요. 리플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직 결과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XRP의 가격인데요. 적어도 2018년 1월의 전고점은 넘겨야 하며 가격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XRP는 결국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틀 전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돔에 따라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모습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은 미 SEC와 CFTC 위원장의 가상자산 접근법에 대한 청문회가 있으며 이더리움 재단이 예상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의 완료 날짜가 바로 오늘이죠. 참 이번 9월은 생각을 해보면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알려진 NFT 프로젝트였던 메타콩즈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소식이 발표되게 됩니다. 메타콩즈의 이두희 대표의 경우는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제 메타콩즈 인수가 마무리되지 않아 임금 지급 책임은 현 경영진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회사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민팅에서 디스코드 계정 해킹 사태까지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 씁쓸하기가 그지 없는데요. 가상자산을 투자해서 돈을 번 부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에 물려 있는지 생각을 해보신 분들 꽤나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문제는 이러한 타이밍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월가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Time in the market, this timing the market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시장에서의 시간이 시장에서의 타이밍을 능가한다라는 뜻이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된다는 투자의 명언은 누구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와는 반대로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대부분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물을 쳐두고 기다리면 되지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코인판도 거품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또한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으며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각광을 받았던 루나의 대표는 마침내 체포영장이 내려지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싱가포르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대한민국의 역대급의 사기꾼이라고 불리우는 조이파를 뛰어넘는다라는 평가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때는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우던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 초라한 말로가 기다리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좀 심하다 싶게 올라간 루나의 가격 또한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듯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코인 세계입니다. 이제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사기꾼이 되는 곳이 코인판인 것인데요.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비트코인의 다음 지지 라인을 12,000달러에서 13,000달러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 또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매수를 그때까지 미루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석의 반짝 상승 또한 대세 상승이 아닌 대세 하락에서 나오는
반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는 FOMC 이후로 잡으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였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정말로 12,000에서 13,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면 다음은 8,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침체와 하락장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비트코인을 분할해서 계속 매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반감기 사이클을 보았을 때 다음 불장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크립토 마켓의 생태계 자체가 그리고 구조적으로 달라졌으며 이 또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다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한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의 매수는 반드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크립토 윈터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장이 다시 온다면 그때 매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을 사면 다시 하락하죠.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 보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다시 알트코인을 사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불장이 끝나게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항상 먼저 움직여야 하며 남들이 몰려올 때 빠지고 빠질 때 다시 자금을 넣어야 하죠. 이를 이제 있어 보이는 단어로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공포에 매수하라는 월가의 격언,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격언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또한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뜬금없는 이제 눈길이 끌었는데요.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소스코드 구현 단계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 생성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버그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버그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악용되기 전에 버그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스나마나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데이비드 슈왈츠는 이러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머지 업데이트로 인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숏 대기 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엄청난 자금이 숏 포지션으로 옮겨가면서 펀딩비 또한 마이너스로 치솟게 되죠. 또한 지난 6일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의 첫 번째 단계였던 벨라트릭스 업데이트 이후 블록 누락 비율이 17배가 급증을 하면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하였는데, 아무 탈 없이 성공하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크립토 퀀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안도 랠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에 가깝고 공급 대비 손실과 이익 사이의 격차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이 얼마 안 가 안도 랠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안도 랠리라는 것은 특정한 악재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다가 우려를 해소하면서 안도감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 물론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9월 연휴를 지나면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되었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앞날을 예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죠. 결국 미래는 맞출 수가 없으며 맞춘다고 해도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면 그만인데요. 리플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빌런 SEC에게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송이 아니라 2021년 11월 스웰에서 발표되었던 리플의 다음 행보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냐는 것인데, XRP 레저 기반의 NFT나 DApp 거래소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스웰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XRP는 미국 기반의 크립토 마켓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죠. 소송도 지지부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합의할 분위기도 보이지는 않는데,
SEC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고 있는 코인은 현재 이더리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기둥 같은 역할이며 리플의 경우 안타깝게도 아직 결과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리플의 XRP를 사용하는 솔루션 ODA를 통한 꾸준한 수익화는 무시할 수 없겠지만 XRP 투자자들은 리플의 기업 이익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제 XRP가 상장을 하면 모를까 중요한 것은 XRP의 가격인데요. 이제 적어도 2018년 1월의 전고점은 넘겨야 하며 가격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XRP는 결국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XRP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미 SEC와의 소송에서 유의미한 소식이 나와야 할 텐데 많은 전문가 분석가들의 경우는 못해도 내년 상반기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 연준의 현재 지속 강화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기조 또한 바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유동성 자금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자산 시장에 또 한 번 높은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는 초기 시장인 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체적인 위험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연휴 동안 올랐던 위험자산의 가격을 그대로 뱉어낸 것인데 그나마 올랐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인 역시 증시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9월은 하락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죠.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았을 때 9월이 상승했던 것은 단 4번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이제 장중에 최고 1395원까지 오르면서 곧 1400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2008년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는 지점인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심해지고 미국 달러로 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나마 미국 정도가 하락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남은 것은 FOMC뿐이죠. FOMC에서 금리가 100bp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도 높아지고 있는데 75bp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파월이 물가를 낮추는 것에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bp가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제 FOMC 전후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은 필연적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FOMC 이후로 시기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 번쯤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고 금리만 올리다가는 실제 위기가 올 것 같은 위험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물류의 이동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필수 소비재에 대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은 되겠지만 이런 특이한 상황을 과연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이죠. 크립토에는 여전히 호재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머지 업데이트의 성공인데요. 이제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의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의 오류 가능성은 없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기록할 역사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블록 누락이 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성공이 당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인데 경제가 개판이 되어 버렸으니 이제 이더리움 머지가 추가 가격 하락이 아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겨버린 것이죠.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참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SEC와 CFTC의 동시간 청문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5일 뒤이죠. 이제 9월 20일에서 21일 FOMC의 금리 인상 결정에 2022년 남은 시간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정이 되게 될 텐데요.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